남건희 경북대 교수님의 고려시대 불교 경전의 불전 결집과 간행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PPT는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제가 발표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정말 이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그 유인물로 이 복사물로 배치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버전입니다. 지금 우선 이제 개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PPT 나오고 지금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대장경의 정례부터 시작해서 초조, 그다음 교장, 제조, 그다음에 금원자 대장경, 밀교 대장 다 아실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초조 대장경에 관계돼서는 제가 일본의 남선사하고 대장경 연구소 등을 통해 가지고 한 5, 6년 동안을 조사를 했는데 전체로 치면은 남선사에 1712건, 대마도에 584, 이기섬에 219건, 국내에 약 한 300건 중에서 중복권 있는 3권짜리 중복권까지는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전, 똑같은 권차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조사를 해보면 일본의 그 남선사에서 간행된 것이 시대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있고 성지세 다라리 같은 것은 특별한 게 굉장히 좀 빠른 게 있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제조대장경 관계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이 어떻게 간행됐고 그것은 저기서 다 이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다 상식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최근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일본에서 그 대마도를 또 일본 자체의 이제 연구팀들이 가서 대마도에 있는 제조 대장경들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주로 세조 때 인출된 그런 대장경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두 편 논문도 수록되고 그렇습니다.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은 이 제조 대장경은 일본의 오타니 대학의 한 세트, 완전히 한 세트는 아니지만 그건 주로 소위 목은 이색 발문이 붙어 있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증상사에 있는 것은 우리 세조 때 간행했던 것이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일본의 고야산 금강공사에 갔을 때에 거기에 사실은 6층권 남아있는 그 대장경이 고려시대 때에 누가 인출했다, 누가 시주했다 하는 그 기록이 이 묵서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그 금강공사의 것을 어떻게든 연구돼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원자 대장경도 최근 들어서도 보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국내에만 자꾸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일본의 국립국회 도서관이라든가 공문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이미지가 컬러로 뜹니다. 한국 자료도 많이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도 안에 그 금원자 대장경도 확인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밀교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밀교 대장이라는 것이 그런 부류를 밀교 대장이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보니까 안에 그 제목 자체가 밀교 대장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호림박물관에 하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수국사에 이 밀교대장, 아주 목판본 밀교대장 각수까지 나와 있는 그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도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이 대장경을 볼 때는 꼭히 경설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목판 대장경만 볼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경의 대장경,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수한 영역의 밀교대장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또 그 안에서 어디 보면은 거란 대장님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유인물에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이제 대장도감도 있고 군사대장도감도 있고 하는 그 법원 줄임이 있는데 법원 줄임 같은 경우에 전체가 100번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유걸 교수님도 발표하신 부분이 있지만 거기도 분사와 대장도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 대장도감이 작고 분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 안에도 또 이 법원 줄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초조대장경 안에 법원 줄임은 소위 추조본이라 그래서 원래 초조대장경이 1021년부터 시작해서 1차 완성이 뭐 1029년쯤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되다가 또 약간의 그 소위 블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1063년도에 그란대장경을 갖고 들어옴으로 해서 보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20년 뒤인 1083년에는 그 송신역경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보충이 됐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이 법원 줄임은 그 권 82가 초조대장경 권 82가 호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림박물관에 있는 초조본하고 초조본에 있어서는 함 순으로 치면 572에서 585함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추조라고 하는 그렇게 원래 일단락되어 있던 초조대장경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계속 경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추조본인데 그 전체가 지금까지 대체로 뭐 한 9종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표에서 보시면은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피휘라는 것은 소위 뭐 왕이나 황제의 이름을 피하는 것이죠. 높이는 의미에서. 근데 제조본하고 초조본하고가 이렇게 사실은 그 초조본이나 그 이런 데서는 그 경자 송태조와 관계돼 가지고 송태조의 조 뭐 그다음에 뭐 부조 뭐 이렇게 정조까지 이렇게 피휘를 해서 경자가 피휘된다든가 그다음에 광자가 피휘되고 그다음에 은자가 피휘되고 뭐 그런 것이 쭉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인 이 분야 연구하는 사람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이제 꼭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왜 법원 줄임은 추조되어 있는데 초조대장경 안에 보면은 거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제 권 82에 제 12장 12장에 보면 니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건에 결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건자의 마지막 획을 결핵시켜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조에도 가서 결핵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육형에서도 니건이 나오는데 역시 같이 결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장에 가도 목건년이 있는데 그 목건년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결핵이 있다가 그다음 없다가 그 밑에 목건년에서는 결핵이 2개 다 나옵니다. 결국은 왕건의 그 건자를 피휘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장경에 고려왕의 피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것이 추조의 상태니까 초기에 우리가 계보장에서부터 뭐 계보수정본 뭐 등등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추조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겁니다. 중국 본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소위 깨끗하게 다시 정설을 해서 등재본을 만들 때 그때 이 부분을 피휘를 결핵을 시켜버렸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좀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피휘 문제가 그 법원 줄임에 그 보면은 이 건자 피휘도 있지만은 뒤에 이제 그 소자에 권 92에 보면은 우리가 탈소자인데 소자의 그 불화자 옆에 요자가 그것은 고려 정종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획이 피휘가 되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고려 판본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이게 이 법원 줄임에서도 이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이것은 이제 제조본입니다. 이 제조본에 나오는 지금 권 92에 제 11장하고 등 몇 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것은 제조본에 이제 그 건자를 피휘했는 거죠. 결핵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 단락에 있는 것은 보면은
그럼 탈소자인데 탈소자가 거의 10번이나 나오는데 여기는 PB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제 13페이지, 그 13장에는 보면은 거기는 탈소자를 전부 다 결핵을 다 시켜버렸거든요. 그럼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뭐 이게 뭐 번차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그 번 안에서 거의 장차도 뭐 한두 장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자, 그리고 역시 거기도 보면은 건자도 보면은 거기도 결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의 비희, 그 다음에 정종의 비희, 이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초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 결국은 추조될 때에 국내 것을 참조했거나 아니면은 아예 정서 등재본을 만들 때 뭐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대장경에서 여기는 분명히 이 분사대장도감, 대장도감의 그 관계가 다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현재까지는 대부분 그 고려왕의 피비가 대장경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정설로, 뭐 정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다,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역시 군사대장도감에 보면은 천태삼대부 보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태삼대부 보주에는 보면은 이것은 을사의 군사대장도감에서 했는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법원 줄이면 1244년입니다. 근데 이것은 1245년 바로 1년 뒤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소위 말해서 정장이 나올 그 시기입니다. 계속되는 당연히 그 시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분사대장도감 하면서 근데 한차는 없습니다. 이 천태삼대부 보주는. 이 천태삼대부 보주는 한차는 없고 현재 지금 목판도 한 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찍은 책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한 두 장 더 넘어가면요. 경자 피휘. 이거 경자는 송황제의 피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왕건의 피휘, 건자도 피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려의 그 해종의 피휘, 무자에도 가서 무자의 그 부자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상리시 같은 부 같은 데도 또 이 결핵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려왕의 피휘를 전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앞시기까지를.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 분사대장도감판의 피휘를 저는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 두 개하고 앞으로 뭐 발견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때에 정장이 나올 때도 피휘를 하고 있고 아닐 때도 피휘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좀 향후에 이런 것이 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3번에 초조대장경에 있어서 대송신력 상장 성교서 어제 그러니까 경전의 서문 부분입니다. 근데 서문 부분인데 그 서문 부분이 1, 2장인데 거기 불설 육도 가타경이라든가 뭐 칠함이라든가 서함, 괴함, 팔함, 쭉 뒷장에 넘어가면 등 여러 가지 경전들이 쭉 나옵니다. 그 경전에는 이 판들이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서문이 전부 두 장씩이 다 똑같이 나온다. 그럼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 이미지에 보면은 대송신역 상장 선교서 이렇게 하고 그 위치에 지금 희게 마킹된 그 부분 글자가 지금 착자하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앞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한번 초조대장경 전체를 지금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3분의 2쯤을 봤는데 지금 이 여러 차례 저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똑같이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경전이 다른데도 서문을 갖다 붙이는데, 그럼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책 만드는 데는 효율적인 방법이었겠죠. 목판 하나
새겨놓고 그걸 인출해서 다른 경련에 계속 소문 붙이면 되니까. 지금 그랬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조본은 어떨까? 제조본은 어떨까 했는데 제조본은 좀 약간씩 달라요. 제조본은 지금 이런 어제서가 다 새로 판각을 해가지고 다 있고 초조본에서는 한 번 새겨가지고 그것을 이경련 저경련에 계속 같이 끼워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더 책을 만들 때 유리해서 그랬는지는 하여튼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이 다른 어제서도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것만을 지금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초조대장경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인출본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때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다. 이게 이런 것 같은 게 나오면 이건 다 생각해버리고 판각을 그냥 그대로 갔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이것을 계보판이 그랬을까? 계보판은 그러면 이것이 다 지금 이것처럼 우리처럼 똑같을까? 그런 현상일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고쳤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정리 중에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개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향후에 이런 연구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사실 오늘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남해 팔만대장경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새로운 모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학술적인 문제는 또 학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구의 영역하고 그다음 이제 이것을 소통과 확산의 영역하고 갈라서 우리가 향후에 이 남해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지역사회에 뭔가 좀 만들어낸다면 이런 것이 더 토론의 장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이제 발제와 같은 기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대장동함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신청 연구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현재 가능본 조금 전에 우리 유 교수님도 그런 기존의 설하고 다른 부분, 그 다음에 조직과 활용 부분, 아직도 우리가 각수들을 중방과 현재 알려지는 중방과 동방 에서 5개 방에 나누어서 어떻게 가능성 문제, 그것이 어떻게 운영됐을까? 각기 이름이 다른 우리 대장경 각수들이 그 당시 같은 시기에 다른 경전 간행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흩어져서 이분들이 대장경만 찍으러 간행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진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에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에는 대장경을 하는데 들어갔다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다른 경전도 또 거기도 판각에도 참여를 하고 그 같은 시기에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아마 이런 운영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의 성립과 그 다음에 쇠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판 소위 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없어져 버리고 지금 경전은 있는데 목판이 없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흩어져 버렸느냐? 아니면은 그 자체가 지금 학계에서는 군사도 경주에도 있다. 또 아니면은 김천에도 있다. 등등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것이 왜 목판이 없어진 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인물의 문제, 정한도 나오고 여러 사람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도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목판 판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문제인데 제가 다음 달에 안동 북학진흥원의 목판연구소에서 거기서 기조를 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목판연구소에서 뭔가 그간에 성과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진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판각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구조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심층적인 연구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목판에 대한 지금 바닷물에 어떻게 했다고 이런 걸 많은 이야기 있지만은 판재의 문제 그리고 여기 해인사 대장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도 요즘 타이어 같은 걸 몇 회전을 해야 어느 정도 딸느냐를 보듯이 목판도 어느 정도 찍으면 어느 정도로 오느냐. 시간 경과와 그다음에 찍어내는 인출 횟수에 따라 가지고 목판의 상태가 그것도 나무 재질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층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목판 이 책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재질이나 형태나 크기라든가 뭐 불경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두 판을 연결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연구소에서 한두 번을 몰아가지고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법에 대한 거,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목판을 새길 때의 그 한중일의 각법이 좀 차이가 나고 경우에는 인각이냐, 손으로 당기느냐, 그다음 타각이냐, 그 다음에 그림을 새길 때는 어떠냐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차이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이론, 그 목판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것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산림과학의 문제, 그 다음에 종이에 관계되는 재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새기는 기술의 현장에서의 이 각수들의 그 과거와 지금과 이런 거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무 재질과의 관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훼손 목판에 대한 그런 보수 방법 같은 그런 것, 안동의 그 영주죠. 소수원에 가면 목판들이, 그 몇백 년의 목판들이 보면 만지면, 겉은 살아있지만 만지면 다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팍팍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뭐 때문에 소위 방충 효과가 있어가지고 안에만 다 사가버렸거든요. 벌레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그런 거 빨리 어떤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보소해야 될 건가. 사실 제가 북경에 갔을 때 보니까 소위 걸중대장경 같은 경우에 전부 그 이미지 다 촬영을 하고 그 안에 거를 지금 보수하는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될 건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봤을 때 그럼 우리 해인사 대장경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지금도 물론 뭐 100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인력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변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거 없이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출 종이에 관한 문제도 종이의 재질이라든가 용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종이 뜨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제가 이 종이 관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또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경 복원하면서도 우리 여기 지금 안중근 관장님 계시지만은 이때 이 소위 말해서 앞부분에 있어서 청감지 이런 감지를 어떻게 우리 복원해내느냐, 염색의 선염이나 후염이냐 이런 걸 실증적으로 이렇게 설만 많은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뭐 유럽에서 우리 한지가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을 우리 보수하는데 그런 우수한 그 한지를 하나면 여기도 지금 우리 화방사하고 뭐 거기서도 여기 산닥 등등 많은데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남선사에 가서 조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대장경 그 찍었는데 그 위에 붓질이 다 있어요. 연두색 그거를 해서 거의 붓질로 되어 있는데 다 염색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칠해가지고 염색을 했는 부분인데 그 용도가 뭐냐? 국내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그 인출에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종이의 보존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그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먹에 대한 연구. 그 종이와 먹과 목판은 서로 반드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니까요. 국가기록원에서 종이나 먹 개발을 위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또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천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먹의 점도하고 종이의 질과 그거와 그다음 종이가 코팅됐을 때 아닐 때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대장경 인출, 사실은 우리가 조선 초기에 종이에 보면 노란 종이였던 거하고 세조 때에 인출됐던 그 50질 찍었던 종이는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 뒤에. 그리고 제가 일본의 그 센류지의 철명사에 갔을 때 그 데라우치 때 찍었던 우리 제조 대장경은 그거는 뭐 문 열자마자 향기부터 다르고 종이 두께도 다르고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 우리가 종이에 대한 그리고 그게 먹과의 관계, 그다음에 인출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군사대장도감에서 간행했던 문헌들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대장경 안에서만 보지만은 그거 말고 외장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주제들이 왜 했느냐 뭐 거기 선행 연구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데의 주도 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저는 사실 해인사 책에서 대고도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장경의 세계기록유산에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에 왜 우리 국내의 인본들 조사를 안 하느냐 국내 어느 도서관에 어느 박물관에 지금 이때는 언제 거고 이때는 언제 인출했는데 이런 거 인출된 기록하고의 실물하고의 연결을 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그거의 차이가 뭐냐 시대별로 인출했는 거와 그 차이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연구의 측면에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집약된 힘으로서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냥 혼자서 떠드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역할을 사실은 남해에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과 채널 확산 이런 문제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요즘은 뭐 학예사안이 뭐 이런 소리보다는 이렇게 이 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뭐 우리 옷 이렇게 뭐 배우들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만은 문화를 이 적시에 그다음 그것을 더 응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래서 어떤 지역 주민의 참여, 확산,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어떤 뭐 기념품 사실은 대장경 기념품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뭐 실제로 그냥 뭐 인출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제가 이제 뭐 활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활자 한자 이렇게 떼가지고 막 금속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목걸이로 또 거기다 한글을 해서 뭐 왕자 같은 한글 그 금속 활자를 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그 글자를 따서 목걸이 만드는 팔찌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금속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대장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것 상징성과 그렇다고 그게 생산성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콘텐츠가 나와야 되겠다. 그 안에는 제가 여기 다양한 계층이라서 연령별 계층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있을 것이고 해인사 대장경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이 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 돼야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데서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별할 수 있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근데 해인사에도 가서 보면은 뭐 판정 보여주고 경판 나오고 그냥 뭐 역사적인 이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이제는 좀 색다른 언어로서 소위 이미지로 간다든가 뭔가 하여튼 다르게 홀로그램을 뭐 이용한다든가 등등 좀 다른 측면으로서의 그 디자인 전문가 산업 요즘 이렇게 그런 쪽으로 아주 이 세련된 사람들 많습니다. 책 장정에 그 세계적인 전시 같은 것도 가보면 아주 이제 우리 거를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되고 그냥 연구자들이 앉아서 그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탈피하는 대장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다음 이제 뭐 미디어 활용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느 이제 부지에 뭐 이제 그런 그 지역에 문화단지 같은 거 만들어지는 그것을 급히 이렇게 보고 갔었는데 여기에 영역별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어떤 영역에서는 전자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이 구성돼야 되는 거. 그 다음 이제 결국은 앞에 먹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문방사고에 대한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이 또 따로 하나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와서 그냥 책이 있다 대장경이 이게 군사대장군 도감 뭐 찍은 게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절대 임팩트 있는 것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교육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또 뭐 당연히 이제 이 군사대장도감 사실은 지금 군사대장도감에서 찍었다 뭐 그게 여기든 어느 위치가 되는지 간에 거기에 있는 군사대장도감 목판을 단 한 판이라도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종류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목 나오는 거, 뭐 강기 나오는 거 이렇게 찍어갖고
그것만 또 하나의 아카이브가 딱 되는 거죠. 목판의 아카이브가 되고 그것은 인출본의 아카이브가 되고 그것을 이미지한 아카이브가 되고 등 그런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에 아직까지 더 연구가 돼야 됩니다만은 각수라든가 판각이라든가 인출, 그 다음에 그 책을 매는 것, 책을 맬 때도 이걸 두루마리로 해야 될지 절첩으로 해야 될지 그 시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모형에 대한 구현도 필요하고 전시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수집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카이브도 하나 만들어줘야 이게 좀 하나의 구색이 맞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장경에 관계된 것만 딱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주변에 다른 볼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이 버클리에서 그 동아시아 그 도서관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한국 거, 중국 거, 일본 걸 전시를 하면은 중국 거, 일본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근데 한국 거는 안 본대요. 왜? 전부 한자본이다는 거죠. 중국, 일본 거는 그림에다가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컬러가, 그림과 컬러가 있으면 그걸 눈이 가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한자는 모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뭐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되느냐를 그걸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볼거리와 그다음에 연계해서 다른 거를 보면서 같이 하고 여기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와서 그냥 왔다 하고 와가지고 지역 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나 학교 뭐 이런 데 당연히 무슨 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도 뭐 최근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수관이 만들어지면 운영이 되고 하면 여기서 인증제를 해서 각수들로 뭐 그게 인증을 한다는 것이 무슨 초등학생이 가서 일주일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문 각수로서의 인증제 이런 별도의 문제가 필요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국제적인 교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여기서도 우리 거만 이제 우리 거 좋다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다 한자 문화권에서 목판의 판각이 서양에 없는 목판의 판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서양에는 목판 인쇄가 없으니까 목판 인쇄에 대한 그런 서양 사람들한테의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이 목판 인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기심과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는 우리가 가서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당연히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시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물론 이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뭐 다 그런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그런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이 안 오고 그다음 뭐 이게 그냥 어떤 시기에 축제만을 연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홍보될 거냐 하는 거죠. 정말 뭐 국제학술회의고 뭐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여러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야만 되더라고요. 제가 청주의 금속발자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여해 본 결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노력에 의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극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제가 막 던지고 이야기했는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이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 해도 뭐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에 사실은 뭐 많습니다. 그림도 많고 뭐도 많지만은 지금 이게 대장경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중국 대장경이 어떠냐, 초조 대장경 뭐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신문으로 남아 있고 일본의 남선사에는 지금 거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그 PPT는 뭐 저기 이쪽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남선사의 그 수장고 안입니다. 수장고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서가에 이런 식으로 센치가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함의 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 함에 요 함은 전부 다 원나라 때 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안에 열면은 이렇게 절첩으로 우리 초조를 절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펼치면은 이 안에 이제 그 자기네들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함에 열면은 책들에 이렇게 뭐 사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판화로 있는 어제 비장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남선사까지 가게 되느냐, 초도대 단경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건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이런 PPT가 필요하면은 여기에 주최 측에다가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뭐 또 그림은 잘 못 보셨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 내용을 생략하고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를 그냥 두서없이 전하게 됐습니다. 죄송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논문 내용부터 선정한 그 남해 대장경 사업이라든가 계획의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될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준영 부산책판박물관 대표님의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 시간이 걸려서 질의 다음에는 한 5분 정도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준영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토론하려고 했던 부분을 아마 먼저 아셨나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 학자는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유원 교수님 이제 발표하신 작년에부터 해인사 중국판 복원 사업을 직접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판을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남해와의 인연은 97년도부터 우리 관음포에 이제 목재를 침공하는 일을 직접 한 당사자입니다. 물론 여기 회장님이신 우리 김정렬 회장님이 공직에 계실 때 또 남해로 보면 고인이 되었던 정의연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력은 30년 정도의 인연이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불교와 한반도에 절대하는 과정에서 대장경이 어떻게 유입되었는가,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경전의 결집과 간행에 대한 기록의 체계적인 연구입니다. 또한 각 경전의 특성과 체제, 참여 인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수, 판각 장소, 보관 장소 등 기록과 실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대장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료와 가치의 의의를 구현하는 자리에 판각 보존회와 또 왕건희 교수님의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서 원하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남해 봉사대장과 관련되어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도감을 남해 재현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원흉은 원래 있던 데서 출발해야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산책판박물관이나 대장경문화학교, 그리고 전주에서 완판문화관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시대에 왜 도감이 필요하냐, 대장경 마을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한 20-30년 동안 수행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왕건희 교수님의 학문적인 토대가 아닌 군사대장동과 관련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제일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해민세에서 간행했던 동의보감을 동의보감연구원에서 받아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전주에서 후대에 간행했는 목판본을 지역의 컨텐츠로 개발해서 복원하자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바로 이전에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 명 교수님이 하신 중복판 연구하신 학자님들이 108판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이제 또 어느 쪽에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중복판 복원 대상이 128장이라고 이제 학자들하고 이번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대반야경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대상의 6판의 목판이 양면으로 다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하는데 지금 생각에 그냥 판각가가 새기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8판만 하더라도 자 그러면 해인사의 목판문은 지금은 있어요. 목판은 있는데 그 해인사 목판문을 초기에 인경이 있는 인경 1세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오타니 대학교에 있는 걸 촬영을 해나오는 거죠. 촬영을 해나와서 지금 중복판의 문제는 상당히 훼손이 되어 있어요. 목판이. 그럼 그걸 지금의 기술로 3D로 복을 먼저 합니다. 3D로 입체적인 모습. 그렇게 해서 목판이 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목판은 어떤 방법,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마구리에 있는 못을 했는 거는 이런 쳤는 걸 가지고 보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각적인 학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보존과 앞으로의 보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조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얼마 전까지 법화경 전체 128판을 제 손으로 다 복원을 하고 권자본까지 복원을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삼국유사였죠. 그 전에 초조대장경 한일공동사업 여긴 형태 복원 전체 다 약 7,000권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지 복원과 함께.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전주시에서 했던 조선왕조실록 복원화 사업이 있었죠. 다 제가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한글 원령 복원 사업이라 해서 용비어 첨가 목판 복원과 선장 복원까지 다 했죠. 자, 지금 그 속에서 지금 해야 될 우리 도감이나 대장도감은 그 당시에 추천을 해서 복원하는 것과 지금 필요한 복장용을 수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컴퓨터와 새로운 전자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공해촌을 만들면 거의 지방정부가 실패를 봤어요. 왜냐하면 이 각기가 하는 자기 재능, 자기 기능을 가지고 발휘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지만 출판 인쇄는 종합적인 거예요. 거기 학자가 있죠. 학문하시는 분이 있죠. 디자인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나무를 다스리는 분이 있죠. 한지도 장르가 굉장히 많아요. 한지도 이번에 복원하면서 남해가 꼭 필요한 화방사의 산땅나무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지금 산땅나무가 생산되는 곳이 국내에 없습니다. 참땅나무는 석류가 길어서 한지에 만들어서 인쇄를 하기에는 좋은 제리 땅나무가 아니에요. 문종이 창호지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거기에 단석류가 되어 있는 땅나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산땅나무예요. 1970몇 년도까지 남해 전라도 쪽에서 그게 재배가 됐는데 채사성 문제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 옛날에 남아있던 걸 섞거나 보존지 아니면은 필리핀에서 수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지도 다양한 동물을 굉장히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감은 그런 부분의 복합적인 공간이 남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좀 소규모로 보면 우리 편판박물관이 보면은 그 다 소화를 해요. 왜? 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한 20-30년간. 저는 남해를 뭐 토론보다 너무나 애착을 갖고 여태까지 왔고 또 대장경 판각 성지 보존해가지고
만들어지고 판각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진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대장경과 관련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남해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 민간기관으로서 고려대장경연구소 있죠. 고려대장경연구소 수행 많이 했어요. 다른 기관을 찾아서 그 부분들과 아니면 지불을 하든지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문 인력,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양성은 10년, 20년 투자해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대장경의 중요성, 그리고 판각지로서 남해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그 30년을 뭐가 덜 발견되고 그게 계속 이렇게 진척이 늦어져 왔는 거죠. 그럼 저는 하루속히 남해가 군사대장 도감으로서 판각 성지로서 옛날의 도감의 모습, 그거는 입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길들도 나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럼 그런 대상을 갖고 각 학자님들이 연구하고 논쟁의 자리는 별도로 가자는 거죠. 지금 94년도에 첫 번째 학술 세미나를 하고 할 때, 남해가 판각지라고 주장하시는 분 거의 다 오셨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의 학자님의 주장이고, 새로운 학술, 그리고 제작에 실제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면서, 아까 제 교수님 같이 새롭게 연구하고 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토론문보다는 그냥 그 남해의 지금 새로운 모색, 그리고 간행과 결집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21세기형 대장도감, 그리고 마을이 남해에 정착을 하면 문화의 원형, 그리고 지금 오신 학자들이나 문화활동가, 그리고 내일 나와서 문화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남해가 대장경의 판각지로, 판각성지로서 제대로 인식이 되고 많이 참여하는 길이 분명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중국판 복원 사업이라든지 목활자 복원, 물론 경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남해에서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연출을 하고 예산을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부분, 물론 교수님 이야기는 한일 공동, 한중 공동적으로 연구 비교하고 판각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청 사업도 있고 지방 정부 사업도 있고 문화관광부 사업도 있지만 거의 관광이라든지 시민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복원이 되어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해에서 좀 더 발빠르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찾아서 우리 보존해서 새로운 이제 그 모색으로 발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보존에도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산해보기 위한 준비로서 이번 학술회를 마련했고, 그래서 제목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모색으로 그간의 자료와 법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발짝 더 올라가는 계획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